갑니다. 42번부터. x분의 x-2의 4승 곱하기 3의 x제곱 플러스 2x의 3승의 정계식에서 x 4승의 개수를 찾아주세요. 얘들아, 분모 x에 의해서 결국 분자의 차수가 어떻게 될 거야? 하나 떨어지는 것 뿐이잖아. 예를 들어서 분자가 x의 5승, x의 4승, 점점점점 해가지고 뭐 x 플러스 3까지 있다 치자. 걔네들 x로 나눈다는 건 다 x로 나누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이런 항이 생기든 말든 상관이 없지. 그치? x분의 3 생기면 못돼. 우리한테 궁금한 건 그건 뭔데? 4차의 개수거든. 그러면은 우리는 결국 이 문제는 뭐로 바뀐 것 뿐이다. 분자에 대하여 x-2의 4승 곱하기 3x제곱 플러스 2의 3승에 대하여 뭐 해주세요? x 5승의 개수를 찾기만 하면 끝나겠네요. 됐음? 끝! 이걸 찾으러 가는 거야. 그럼 5승을 만드는 방법 간다. 한 번 더 쓸게요. 분자 x-2의 전체 4승에다가 3x의 제곱에 플러스 2의 전체 3승에다가 이 녀석에서 x의 5승의 개수를 찾아가 보고 싶은 거야. 그럼 이 문제는 앞뒤에서 많이 풀었죠? 자, 그래서 뭐 넘어가는 건 아니고 앞뒤에서도 너희들이 제대로 풀었는가 한번 확인을 해보자. 자, 결국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다? 5승. 그때 얘 최고차 몇 차야? 4차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놈의 x 4승에다가 이놈의 몇 승? 1승을 곱해서 색깔 바꿀까? 1승을 곱해서 만들어지는 게 뭐다? x의 5승이거든. 그 다음 이놈의 몇 승? 3승과 뒤에는 놈의 몇 승? x제곱이 곱해져서 5승을 만들 거 아니야.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다, 그치? 또 여기서 제곱이 나올 수 있고 1승이 나올 수 있어.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도 뭐 x3승, x4승으로 가면 됩니다. 맞나요? 오케이? 그러면 어디까지 갈 수 있겠어요? 일단 얘만 신경 쓰면 얘가 상수가 되면 얘는 뭐? x의 5승까지 갈 수 있겠다. 그치? 자, 앞에 것만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나요? 근데 뒤에 있는 녀석에서 모든 항이 다 만들어지나? 그건 아니잖아. 그럼 요 놈을 만들어 갈 때 어때? 얘는 분명히 2승으로만 움직입니다. 얘를 1승을 한다고 해봐야 2차고 얘를 2승을 한다고 해봐야 4차야. 짝수차만 가능하네. 그래서 어떤 거? 홀수차 항들은 제외해버리고 우리는 결국 어디만? 요 놈과 요 놈에서만 신경을 쓰면 되겠네.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푼다? 간다. 첫 번째 누구요? x-2의 4승에서 이거는 공식 없지? 이 녀석의 뭐 해? x 3승의 개수를 찾아주는 거야. 자, 어떻게 찾아가면 되겠어요? 기본적인 a 플러스 b 꼴의 전체 n승. 그 꼴이 정계식이다, 그치? 그러면 개수는 어떻게 될 거야? 일단 4c의 3으로 출발하겠네. 4c의 1도 좋아요. 자, 4c의 3으로 가서 뭐? x의 3승으로 갑니다. 그러고 나서 얘가만 곱해지고 끝이 아니지. 그래서 뭐? 마이너스 2도 1승 곱해져야겠지. 그럼 그놈에서 개수만 보니까 우리는 이놈들만 신경 쓰면 되는 것. 그 다음에 뒤에서 뭐 나와? 3x의 제곱에 플러스 2 나오죠. 요놈의 3승에서 뭐 찾아요? 역시 x제곱을 찾습니다. x제곱이라는 건 x제곱의 몇 승? 1승을 찾아가겠다는 얘기지. 1승이야, 1승. 그래서 뭐다? 3c의 1. 그래서 앞에 있는 녀석 3x의 제곱 전체의 몇 승? 1승. 그러면 사실 x의 제곱의 1승은 이제 개수는 아니니까. 그냥 이제 신경 안 써도 되겠니? 이거 안 써도 되겠니? 자, 간다. 얘 뭐야? 3의 1승. 뒤에 있는 놈 2의 몇 승? 2승. 그 두 개를 곱하는 게 정계식의 개수겠네. 앞에 거 x제곱은 빼고 x 3승은 빼고. 됐죠? 그 다음 하나 더 밑에 거. 얘는 어떻게 푼다? 한 번 더. x-2의 4승의 전체 몇 승? 1승의 개수를 찾아간 다음에 그놈이랑 뒤에 있는 녀석 뭐야? 3x의 제곱에 뒤가 안 썼었구나. 3승에서 뭐? x4승. x4승이라는 거는 x제곱의 개수. 2차의 개수 찾는 것처럼 가면 되겠다, 그치? 아까도 x제곱의 1승의 개수를 찾아갔던 거고. 그럼 여기는 뭐야? 첫 번째. 얘는 뭐예요? 4c의 1로 가서 x의 1승에다가 뒤에 곱해진 게 뭐다? 마이너스의 몇 승? 3승이고 그놈과 전개를 할 때 뒤에 있는 녀석에서는 뭐 나와?
3에 x제곱을 제곱하니까 3도 역시 같이 덩달아서 제곱이 될 거고, 덩달아 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거 뭐? 2에 1승 가겠지. 근데 하나 앞에 빠뜨렸다, 그치? 누구? 3c에 2. 그럼 이거 다 곱하면 답이겠네요. 첫 번째 녀석 구하자. 이놈에 의해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4, 2, 3, 3, 4. 너무 큰데? 이 답이 이렇게 크냐? 288이야. 땡큐. 얘도 가자. 또 마이너스네. 이번엔 뭐야? 4, 8, 3, 3제곱, 2. 이거 얼마나? 64에다가 27 곱한다. 와우! 여기를 하세요. 알았죠? 너무 큰데? 야이씨, 답이 왜 이렇게 커? 그럼 마이너스 2016 42번. 답이 이렇게 커? 이거 맞아? 그래요. 그렇답니다. 맞네, 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요. 다행이네. 계산 실수 안 해서. 이런 식으로 찾아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숙제에서, 시험에서 46번을 내가 시험으로 내놨습니다. 2개인가 3개인가 내놨을 거야. 46번 풀이는 2가지가 나옵니다. 보여드려봐요. 밑에 글 지워도 돼? 간다. 똑같은 어떤 1 플러스 x. 그 생김새는 당연히 문제마다 달라질 수 있겠지. 뭐 1 마이너스 x가 될 수도 있고 x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어. 다양합니다. 어쨌든 그 녀석을 거듭 제곱을 한 놈들의 합의꼴로 들어가서 x 4승의 수를 찾아주세요 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자, 갑니다. 나는 이 풀이를 뭐를 좋아하냐면, 어떤 풀이를 좋아하냐면 사실 4차의 개수를 갈 건데, 얘들아 1승만 해가지고 4승 나오겠냐? 안 나오지. 2승에서 4승이 나오겠어? 안 나오지. 그럼 4승이 만들어지는 첫 번째 항이 바로 뭐겠어? 1 플러스 그 다음 거 바로 x의 4승부터 시작해서, 뒤에 건 그냥 다시 쓸게요. 5승 점점점점 해서 어디까지? 10승까지 갈 때 얘네들한테서 4차항이 나오겠지. 그럼 첫 번째 녀석, 요 녀석의 전개식에서 4차항, 요 녀석의 4차항, 요 녀석의 4차항 다 찾아가면 되지. 맞죠? 맞죠? 그렇게 찾는 게 일단 첫 번째 풀이. 됐음? 자, 그렇게 한번 풀어보자. 자, 그러면 1 플러스 x의 4승에서 만들어지는 4차항 개수 얼마겠어? 4c의 3 좋고 4c의 1도 좋고, 4c의 4, 4, 4. 4c의 4도 좋고 4c의 0도 좋고. 왜 4승? 얘를 4개 다 가져가야 되니까 x를 기준으로 생각하려면 그렇게 가고, 또는 4개를 골라야 되는데 x는 4개 골라야 되니까 얘는 0개 고른다. 그래서 4c의 0도 좋아.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4c의 4로 갈게요. 정확하게는 4c의 4에 x의 4승 나오면서 이게 전개식으로 나오겠지. 그 중에서 나는 이놈만 선택할 거야 이 말이야. 다시. 그래서 개수는 얼마? 4c의 4다. 그럼 두 번째 얘 가보자. 여기서 만들어지는 4차항은 개수가 뭐겠어? 5c4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 뭐겠어? 마지막은 뭐겠어? 얘네들을 다 더해주세요. 요게 이제 내가 좀 좋아하는 풀이기는 해. 됐음?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더해보자. 열심히 조합들을 더합니다. 어때요? 뭐 쓰는 거겠어요? 이항계수의 성질이 아니라 뭐? 왜 이항계수의 성질이 아니야? 이항계수의 성질은 10c의 몇, 10c의 몇, 10c의 몇, 10c의 몇 얘네들 더하는 거고, 이거는 뭐? 파스칼 삼각형의 구성식 기억나? 두 개 조합 더해서 하나를 합치고. 근데 그거는 앞에 게 똑같아야 되지. 자, 4c의 4가 뭐로 보여? 5c의 5로 보여? 왜? 둘 다 1이잖아. 그래서 얘를 5c의 5로 생각을 해주면은 6c의 5가 되고, 합해주면은 7c의 5가 돼. 그런 식으로 계속 합치다 보면 마지막 뭐가 되겠어? 11c의 5가 되겠죠. 그게 답입니다. 그럼 마지막 계산 한 번만 해주면 되겠네. 11, 10, 9, 8, 7 나누기 5, 4, 3, 2, 1 약분 2 약분 3 끝. 그럼 6, 7, 40에다가 11배니까 뭐야? 462 되겠지. 됐음? 끝.
끝. 이렇게 푸는 게 첫 번째 풀이. 내가 좋아하는 풀입니다. 알았나요? 오케이? 근데 꼭 이렇게 풀어야 될까?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더 주어져 있는 식을 뭘 이용해도 상관이 없어. 뭐로 보여? 등비수열의 합으로 보이냐, 얘들아? 그렇게 보는 게 두 번째 풀이. 교과서식 풀이에요. 뭐가? 첫째 항이 얼만데? 1 더하기 x.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곱해지고 있는 게 뭐예요? 공비 얼마? 또 1 더하기 x. 그리고 항의 개수는 몇 개야? 그렇지. 의 합공식을 써도 됩니다. 그러면 저 주어진 식 이거 자체가 뭐가 돼?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바꿔도 돼. 그러면 뭐랑 비슷해졌어? 바로 앞에 너희들이 질문했던 42번이랑 비슷해졌지. 됐어요? 근데 살짝만 바꿔서 정리할게. 일단 1-1은 사라지고 이 녀석을 보통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x분의 1 더하기 1. 아? 맞지? 에다가 1 더하기 x의 10승 마이너스 1. 그럼 사실 저 마이너스 1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4차항에 크게 관여할까? 아니, 안 하지. 그냥 없다고 치고 4차항의 개수를 찾으러 가자. 그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는 거 알겠냐? 잠깐 찾아봐. 이거 좀 옮겨놓고 할게. 옆으로 좀 몰고. 자, 어떻게 풀면 되겠어? 요 놈에서 x에 5승이 만들어졌을 때 얘랑 곱해지는 거 하나 있지. 또 뭐 있어? 그렇지. 여기 전개식에서 x에 4승이 만들어질 거야. 그 놈이 얘랑 전개돼서 하나 더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두 가지로 갑니다. 빨간색은 뭐예요? 얘의 개수는 1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개수만 쓴다. 1에다가 뒤에 있는 놈은 개수 얼마겠어? 10c에 5겠지. 그 다음에 파란색은 뭐예요? 10c에 4겠지. 앞에 거는 개수 1이니까 무시. 그래서 그 두 개를 더하세요가 답이 되기도 합니다. 더해주면 뭐야? 또 얘랑 똑같은 11c 5. 됐음? 마지막 답은 똑같이 나오고. 이게 두 번째 풀입니다. 알겠나요? 주어진 식 자체를 바꿔서 보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보는 풀이가 하나가 있고 그냥 각각 하나의 개수 다 찾아가는 방법도 있고 둘 다 좋습니다. 알았죠? 둘 다 풀이 잘 써두시고 혹시 하나로 푼 사람들은 다른 풀이도 한 번 더 봐주셈. 그러면은 이거 정리 얼른 하시고 다 되면은 53번으로 갈게요. 자, 요 문제 별표. 학교 시험 진짜 자주 나온다. 이거 응용 버전이 오늘 테스트에 나올 거예요. 시간이 되면은 한 번 더 해주러 갈게. 아니다, 그거 어차피 다음 시간에 풀이하면 되는구나. 요일 문제 있을 거야. 뭐 수요일, 금요일 이런 거. 답에 오늘이 어쩌고 저쩌고다. 뭐 며칠 뒤에 나오는 어쩌고 저쩌고는 무슨 요일인가 뭐 이런 거 있어요. 힌트를 주자면은 요일은 7개마다 변하죠. 뭐로 나눌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해도 됨? 간다. 자, 30일에 50승이 있습니다. 900으로 나눠보세요. 얘들아, 이거 약간 수학상 느낌이 좀 들기는 드는데 일단 수학상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얘들아, 똑같은 수가 반복되고 있지 않냐? 그지? 똑같은 수가 반복될 때 우리 다항식의 연산이든 다른 단어이든 뭐든 어떻게 풀라고 하니? 보통 그 수를 반복된다 라고 해서 치환으로 풀라고도 하죠. 오, 형준이 맞췄어. 그죠? 뭐가 반복돼? 어떤 수가? 30. 31도 상관이 없는데 30이 더 편하지. 왜? 900 자체가 30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뭐로 바라본다? 치환까지는 안 한다. 1 더하기 30의 전체 50승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를 뭐로? 를 이런 거죠. 를 뭐로? 30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로부터 2의 10승 1이 지난 후에 요일을 구하시오라고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야. 뭘로 나눌지 한번 고민을 해봐. 요일은 7일마다 반복됩니다. 힌트다. 오늘 테스트. 자, 어쨌든 그래서 뭐 하라고? 우리는 진짜 나눗셈을 하는 수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수합니다. 무슨 소리야? 확통입니다. 그럼 어떻게 푼다? 자, 저 녀석을 전개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봐. 개수가 뭔가 하나 붙겠지. 좀 더 이건 쓸 거야. 일부러 그냥 잠깐 생각만 하는 거니까. 30에 50승에서부터 출발하면 되지. 그 다음에 또 다른 개수가 나오고 30에 49승 나오겠지. 그런 식으로 쭉 갑니다. 어디까지? 네모 개수가 있고 30의 제곱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뭐 있어? 또 다른 개수 하나 나오면서 30의 1승도 있을 거고 또 뭐 하나 개수 뭐 그림 안 썼냐? 몰라. 역삼각형에 상수항까지 있겠지. 얘를 뭐 하래? 30의 제곱으로 나누래 얘들아. 그럼 뭐야? 이미 이거는 안 써도 돼. 흰색은 이미 30의 제곱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은 다 묶여 들어오겠지. 그리고 남아있는 얘네만 가지고 답을 내면 되는 거 아니겠어? 이해됐냐? 그래서 원래는 앞에 개수가 뭐 계산하려면 계산을 할 수 있죠. 쓸모는 없지만 뭐 앞에 50에 C에 0부터 시작하는 거야. 얘도 뭐 50에 C에 1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다. 뭐가 돼? 아, 괜히 앞에서부터 맞췄네. 50에 C에 아이씨 뒤에서부터 맞춰. 이 수로 맞추자. 50 49. 자, 그럼 얘는 뭐다? 2. 그럼 여기 앞에 별은 뭐다? 50 C에 1. 그럼 얘 역삼각형 이 부분은 뭐다? 50 C 빵이 되겠지. 그럼 당연히 30의 제곱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은 묶여 들어가긴 하겠는데 뒤에 있는 녀석은 얼마 나와? 이거 계산해주면 얼마? 1501이지. 그러면 30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는 얘인가? 아, 그건 아니고 지금 이거는 약간 어떤 문제? X로 치환했을 때 푸는 식의 연산 문제. 차수만 낮은 거. 근데 이제 수의 연산은 실제로 900으로 나눠줘야 되죠. 그럼 뭐만 더 진행하면 돼? 얘만 한 번 더 나눗셈을 진행하면 되겠죠. 누구로? 900으로. 나누면 몫은 얼마? 1. 나머지는 얼마? 601. 그러면 실제 나눗셈은 뭐가 되겠어? 결국은 900으로 나눴다. 그럼 여기 안에 뭐 들어가 있어? 막 50C, 50부터 해서 막 들어가 있겠지. 곱하기 3에 48승 해서부터 들어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왔겠지. 50C2. 얘만 들어오는 게 끝이 아니라 누구도 같이 들어온다고? 아까 잠깐 뺐던 거 1까지 들어와서 바깥에만 601 하시면 됩니다. 알았나요? 끝. 얘가 이렇게 뜯겨 나간다. 됐지? 그럼 답은 601입니다. 3번. 이해됐어? 오, 형준이 잘했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했던 말 다시 반복해볼까? 얘들아. 오늘이 무슨 요일이냐? 월요일이냐? 오늘로부터 2의 10승 1 후 요일을 구하세요. 어떻게 풀면 되겠어? 오늘로부터 15일 후면은 무슨 요일이야? 화요일이지. 왜? 15를 7로 나누면 몫은 2. 2주 동안은 요일 변화 없다가 플러스 1. 1일만큼 더 지나니까 요일이 하루 바뀌겠지. 그렇게 푸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는 2의 10승을 7로 나눈 나머지에 의해서 요일이 바뀌겠지. 대충 어떻게 푸는 문제인지 알겠어? 그때 너희들은 2의 X승일이 힌트가 아닐까 싶다. 물론 더 쉬운 문제는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7 빼기 1의 10승으로 보란 얘기겠지. 됐음? 또는 7 더하기 1의 10승 1후 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면 7에 거듭제곱 막 들어가는 녀석들은 전부 다 요일 변화 없고 마지막에 남는 한 놈이
나머지 결정하겠지. 알았나요? 그렇게 푸는 겁니다. 요게 이제 학교 시험에 진짜 자주 나와요. 오늘 테스트 있고 테스트에서 요 문제 만나자마자 별표 좀 쳐놔. 알았지? 다음 시간에 만약에 못 풀겠다 하는 사람들 있으면 다음 시간에 풀이 같이 열심히 해줄게요. 알았죠? 오늘 수업 중에 힌트 잡았으니까 한번 풀어봐. 여기도 있었나? 없었지? 자, 54번 갑시다. 정리할 거 있으면 얼른 정리해요. 갑니다. 54번으로 갈게요. 자, 이것도 다 비슷한 문제입니다. 결국 저 11이 뭐로 보이니, 얘들아? 이제 1 더하기 10으로 보이냐? 10 더하기 1, 1 더하기 10. 그럼 이 녀석의 자릿수에 대한 내용이야. 어떻게 하면 돼? 열심히 전개를 합니다. 어떻게 돼요? 12, C, 12, 10에 12승. 12, C, 11에 10에 11승. 얘들은 겁나 높은 자릿수만 담당하고 있겠지. 왜? 뒤에는 다 빵빵빵빵빵빵빵빵빵으로 끝나고 있으니까 100의 자리나 10의 자리 같은데 영향 안 끼칠 겁니다. 그럼 100의 자리나 10의 자리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할 것 같은 녀석 누구부터 시작? 12C 2. 걔가 문제가 아니라 10의 제곱이 바로 100의 자리니까. 맞죠? 그리고 12C 1, 10의 1승. 그리고 이건 지운다. 12C 빵 곱하기 10의 0승을 생각할게요. 1이니까. 그럼 여기에 의해서 생기지 않을까? 왜? 그 앞에까지는 10의 3승보다 더 큰 놈 또는 10의 3승까지를 곱하는 거니까 빵빵빵으로 끝났었거든. 100의 자리에 영향 못 끼치잖아. 그럼 뒤에 것만 계산을 합니다. 이건 노가다예요. 12C 12C2는 11 곱하기 11 나누기 2 100 12 10 1 계산할까? 약분 이렇게 하자. 그럼 뭐야? 6600 121 계산 마무리 지어주면 뭐 나와요? 6721 자, 1000의 자리는 당연히 6과는 달라질 수 있겠지. 앞에서도 1000의 자리는 만드니까. 근데 우리는 이게 궁금한 게 아니잖아. 우리는 누구만?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만 관심 있고 걔네들은 오직 여기서만 만들어지지. 답은 7, 2, 1 더해주면 얼마? 10. 됐나요? 알고 보면 정말 별거 아니죠. 답은 10. 다음 57번. 사실 확통이 질문인 이유들은 보통 이런 것들 때문일 겁니다. 있는 그대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잖아. 맞게 한 것 같은데? 3C에 3을 했었구나. 3H. 자, 뭔가 생각을 달리 해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10명 중에 2명을 뽑자. 이런 식으로만 나오면 땡큐지. 그지? 갑자기 막 과일 바구니에 과일을 담기 시작하니까 이게 바구니 중에서 과일만큼을 뽑을지 과일의 개수에서 바구니의 개수만큼 뽑을지 막 그것부터 고민을 한 게 시작. 맞죠? 또는 아예 생각을 달리 해가지고 몇 C에 몇 함수의 개수처럼 몇 C에 몇 파이에 몇 H에 몇으로 계산해야 되는 즉 생각을 아예 달리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에서 너희들이 어려워한다고. 얘도 마찬가지야. 결국은 뭐다? A, B, C 세 개의 문자들을 고르면 돼. 맞죠? 근데 고를 수 있는 후보가 뭐야? 결국은 2부터 8까지의 수 중에서 몇 개를 골라주면 돼? 3개를 고르는 방법의 수가 곧 A, B, C의 개수 아니냐? 몇 개예요? 7개 중에 3개를 골라주면 되죠. 그럼 여기서 항상 내가 같이 고민하라고 한 거 뭐? 중복될까? 그리고 순서에 있을까? 맞죠? 자, 끄덕끄덕으로 대답해, 석찬아. 순서 있다, 없다? 없죠. 왜? 나는 분명히 A, B, C에 늘어놓아야 되긴 하지만 큰 놈이 무조건 C로 간다잖아. 순서가 정해놔 버렸지.
순서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나는 고민을 안 해도 되지. 맞죠? 순서 나는 생각 안 해도 됩니다. 문제에서는 순서가 있지만 정해놨어 지가. A, B, C의 개수 순서상의 개수니까 순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에서 순서 정해놨잖아. 그럼 나는 고민할 필요 없지. 두 번째, 중복 허용해요 안 해요? 해요. 왜요? 사이사이가 다 등호로 연결돼 있으니까. 요 등호는 신경 쓰지 마. 이거였으면 그냥 여기서 2에서 7까지 중에서라고 하면 되니까. 알았죠? A, B, C가 같아질 수 있으니까 중복해서 뽑아도 돼. 3, 3, 3 뽑아도 되는 거야. 그러면 뭐다? 중복. 좋아. 7H3이죠. 그래서 둘이 더해서 1 빼면 9. C의 3이 되겠지. 됐지? 계산은 안 해도 되겠지, 이제. 84 되겠네. 알았죠?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자, 67번 갈게요. 자, 정리할 것은 물론 정리해요. 갑니다. n이 홀수라고 할 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n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뭐 최대값 구하는 거 떠나서 부등식을 떠나서 다른 거 다 떠나서 2번 단원으로 와봐. 2차 부등식 푸는 건 우리잖아. 맞지? 부등식 해 구하는 거 우리가 나중에 전에 배운 거잖아. 우리가 이번에 배운 건 뭐야? 조합들 정리하기 배운 거 아니야? 맞지? 자, 어떤 조합들을 더하는지 보자. 일단 ENC1, ENC1, ENC1이 아니라 EN 더하기 1, EN 더하기 1, EN 더하기 1, EN 더하기 1에 대한 조합들. 이항계수의 성질이겠네. 맞죠? 파푸스래. 파스칼의 삼각형은 앞에 게 다 달라져야 되고 계속 달라져야 되고. 맞죠? 지금은 이항계수의 성질일 겁니다. 그때 더하고자 하는 대상을 보자. 0, 1, 2. 빠진 거 있어 없어? 빠진 거 없이 전부 다 더하겠습니다는 얘기죠. 짝수만 더한 게 아니고 홀수만 보는 게 아니고 다 더하겠습니다. 근데 어때? 적당히 한 중간쯤에서 끊어진 거. 어떤 문제나 똑같아. 90 빵 더하기 91 더하기 92 더하기 이 문제. 어디까지? 94까지. 이거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기억나? 외워서 2의 8승! 외우라 그랬어? 아니라 그랬지. 이런 문제 만나면 적당히 중간쯤에서 끝나는 문제 만나면 뭐하라 그랬어? 얘랑 똑같은 녀석 한 번 더 써보라 그랬지. 그러면서 너희들이 다 써봤을 때 중복돼서 한 번 더 쓰이는 거 없지. 빠트린 거 없지. 그러면 다 더하면 뭐다? 2의 9승인 거야. 그거는 외워야지. 근데 절반으로 쪼개서 빨강색, 흰색으로 나눠놓은 거잖아. 그래서 얘가 뭐? 왜 외우지 말라 그러냐면 이거 하나 가지고 장난칠 수도 있기도 하고. 오케이? 또 뭐도 있거든. 앞에 걸 가지고 지금은 홀수니까 상관없지만 이렇게 만드는 순간 어떻게 돼? 똑같은 걸 한번 다 써보면은 (8)의 4가 중복되지. 그냥 바로 하면 뭐가 되는 거야? 2의 8승 더하기 8의 4 하나 더. 근데 그거를 절반으로 나눠 가져간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를 외울 거야? 왜 외워? 만들어 가면 돼. 그러면 지금 문제도 마찬가지야. 적당히 어딘가 한 n쯤에서 멈췄다. 그럼 그 녀석과 똑같은 녀석 한번 써봐. 얘는 뭐야? ENC를 자꾸. EN 플러스 1C, EN 플러스 1. 얘는 뭐야? EN 플러스 1C, EN.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겠다, 그치? 마지막 거 똑같은 거 써봐. EN 플러스 1C, N 플러스 1까지 가겠지. 자, 그럼 이제 이 둘은 어때요? 물어보는 것과 내가 방금 쓴 거는 둘이 똑같은 거야. 근데 전부 다 보니까 어때? EN 플러스 1C의 빵, EN 플러스 1C의 1, 2, 3, 4 해서 N. N 플러스 1, N 플러스 1 해서 EN 플러스 1까지 싹 다 더했네. 야, 그럼 지금 내가 노란색 동그라미 친 전체가 얼마야? 얘 EN 플러스 1 승이 되겠지. 근데 그걸 어떻게 했어? 절반으로 나눠 가져간 게 얘잖아. 그럼 얘는 뭐야?
이렇게 되겠지. 됐냐? 2로 나눴어. 끝! 그럼 이 답은 2의 2행승이 1500보다 작은 거 찾아주세요. 2의 거듭제곱이 1500보다 작은 건 1024. 이게 10승 말하는 거지. 얘가 가질 수 있는 건 뭐다? 10까지 가능하다. n이 얼마? 5까지 가능하다. 끝. 됐나요? 이겁니다. 답은 5. 됐음? 그래서 물어보는 저 C 더하기 C 더하기 C들 조합들의 합이 뭘 말하는지를 파스칼의 삼각형의 구성식인지 이항계수의 성질인지 먼저 파악하고 이항계수의 성질을 하면 어떤 놈들이 더해지는지를 잘 보셔야 공식화할 수 있음. 알았음?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건 다 그거 푸는 방법들에 대한 설명들이었어요. 정리하세요. 정리 다 되면 68번 갈게요. 68번 갑니다. 여러분 68번 봐요. 이거는 이 식의 구조 자체를 너희들이 눈에 들어왔었어야 돼. 이거보다 졸라게 어려운 거 하나가 더 나와요. 그게 확률에서 나올 겁니다. 통계 파트. 오케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항 뭐시기가 있어. 그때도 이항 뭐시기가 또 나와. 이항 계수랑 연결시켜야 돼. 그때 나온 게 이항 분포라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은 쉽습니다. 뭐 얘들아 1승에서 1이 맞춰져 있고 2승에서 2가 맞춰져 있으면 끝난 거 아니야? 1 더하기 x의 전체 몇 승? 예를 들어서 8승이 있으면 앞에서부터 80방 8시에 1에 x의 1승 아니야? 그럼 마지막 8시에 8에 x의 8승 아니야? 끝났네. 이게 뭐야? 1 더하기 5의 8승이지. x 대신에 5 들어간 거죠. 됐죠? 그럼 이 문제는 뭐예요? 6의 8승인 거야.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약수의 개수라는 중딩 때 배웠던 경우의 수랑 한번 연결시킨 것 뿐이지. 6의 8승 뭐 해야 돼? 분수분해 해야 되겠지. 2의 3승, 8승, 3의 8승, 약수의 개수는 8 더하기 1, 8 더하기 1, 81개. 끝! 답은 4번. 됐나요? 그럼 지금 약수의 개수가 문제가 아니라 저 노란 거. 저거 눈여겨 봐두세요. 진짜 자주 나온다. 저거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도 있을 거야. 알았지? 알았지? 간다. 68번 별표 쳐놓고 끝났어요. 오늘 확률 하러 갑시다. 맨날 쉽대. 쉽다 하니까 마치 진짜 쉬운 것 같지만 집에 가서 혼자 해보려면 잘 안 되지. 연습 많이 해주세요. 확률과 통계라는 이 과목을요. 크게 보면은 딱 3개로 쪼개진다. 하나는 지금까지 했던 거. 요약하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결국 경우의 수. 경우의 수 중에서 순열 조합 100%를 맞추게 됐지만 어쨌든 경우의 수. 이 안에 지금 순열도 있고 조합도 있고 이항정리도 있었던 거야. 이항정리 혼자 살짝 다르긴 하지만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번 단원 확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온 녀석이 바로 통계예요. 자, 근데 진짜 뭔가 개념 설명이 진짜 필요하다 싶은 거는 사실은 딱 2개야. 경우의 수랑 통계. 왜냐면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확률은요. 다음 시간쯤 가면 좀 어려울 수 있긴 하나 일부 공식이 나오기는 하나 기본적인 확률에 대한 내용 자체는 뭐에서부터 출발하냐면 전부 다 중3이지. 중3 때 배웠던 너희들의 확률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 봐. 결국 뭐였어? 전체의 경우의 수분에 우리가 풀고자 하는 상황에 대한 경우의 수로 계산을 하면 돼. 그냥 이것만 할 줄 알면 이거 다 나오거든. 그럼 분모나 분자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를 찾는 방식이 전부 다 뭐가 들어오겠어? 그때 당시는 3개 중에 1개 뽑기 뭐 이딴 거밖에 없었겠지만 이제는 합의 법칙도 있고 곱의 법칙도 있고 6건의 경우의 수도 있고 순열도 있고 순열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 있었지. 원순열도 있고 중복순열도 있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도 있고 그리고 조합도 있고 중복조합도 있어. 이항정리도 있겠지. 기타 등등등.
그래서 분모 계산을 하면 돼. 분자 계산을 하면 돼. 계산하는 방식은 다 이거야. 그래서 첫 단원이 망가졌다. 이번엔 아예 시작을 못합니다. 물론 이때의 분모의 경우의 수에는 수학 합거도 많이 들어와요. 그냥 C, 그냥 B. 알았어요? 그냥 C인데 분자에서는 H로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긴 하겠지. 알았어요? 어쨌든 정말 많이 필요한 거니까 혹시 수학 합 파트 필요하거나 하면은 공부 좀 다시 하러 가야 될 겁니다. 알았나요?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잠깐 쉬기 전에 뭐에 대한 내용만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 쉴 거냐면 일단 경우의 수에서는 잘 안 쓰지만 어디에서 확률이라는 단원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들 몇 가지 좀 정리를 할 거예요. 갑니다. 어떤 용어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냐면 전에 한번 했던 거야. 시행이라는 단어랑 사건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가자. 알았죠? 자, 시행이라는 거는 뭐 이게 뭐야? 라고 정의하기는 사실 좀 애매하긴 해요. 거기서 보면은 시행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해놓고 제목은 시행과 사건이래. 그지? 사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행은 그냥 그래 얘기 생각해. 그냥 행위 한 번 한 번을 다 시행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질 때 그 주사위를 던지는 걸 시행이라고 해. 뭐 동전을 던질 때 동전을 던지는 게 시행인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반 학생들 중에서 대표 한 명을 뽑을 때 뽑는 것 자체가 시행인 거지. 알았지? 그때 나오는 사건들이 바로 뭐냐면 시행의 어느 한 결과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질 때 라는 시행이 존재한다면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 대한 사건은 뭐 1의 눈이 나오는 사건, 2의 눈이 나오는 사건, 3의 눈이 나오는 사건, 6의 눈이 나오는 사건처럼 각각 하나의 사건들을 다루기도 하지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하면서 2, 4, 6을 함께 다루기도 해요. 뭐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4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 2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 기타 등등등. 알았음? 또 말도 안 되는 사건도 있을라나? 뭐 예를 들어서 0이 나오는 사건? 뭐 그건 물어보나? 안 모르겠다. 어쨌든 이거를 우리는 다 사건이라 부릅니다. 근데 이제 밑에서 사건에 관련된 어떤 추가적인 용어들을 좀 더 배울 거거든. 그래서 그 녀석을 배우기 위해서 당신들은 사건은 뭐랑 동일하다라고 기억을 해두냐면은 집합과 동일하다고 예를 들어주세요. 알았죠? 생각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 안 써도 돼.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이 있어. 한 개 던지는 시행을 한다. 그때 만들어지는 모든 사건을 다 쓰시오. 이런 문제도 처음에 존재하거든. 오케이? 그럼 뭐 하면 돼? 사건은 곧 집합이다. 그래서 뭐 하면 돼? 1, 2, 3, 6, 1, 2, 다 얘기하면 돼요.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물어보는 게 모든 사건이 아니라 뭐 일부 몇 개를 좀 줄이겠지? 짝수에 있는 나오는 사건 하면서. 자, 어쨌든 사건은 뭐다? 집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았음? 자, 그때 용어 첫 번째. 너희 교재에 거기 그대로 있다. 합사건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럼 뭐 말하는 거겠어? 합집합입니다. 알았죠? 다음. 곱사건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근데 곱집합이라는 건 없었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집합의 연산 법칙 할 때 곱하기 기호처럼 사용했던 기호가 하나가 있어. 그게 바로 뭐지? 교집합. 교집합 기호가 곱하기처럼 쓰거든. 그래서 곱사건이라 해요. 너희들 이거 있잖아. 합사건도 합집합도 교환법칙 성립하지만 이것도 교환법칙 성립한다고 하잖아. 그게 어디서 나온 거? A 더하기 B도 B 더하기 A랑 같지만 교환법칙 성립하지만 곱하기도 성립하잖아. 곱하기 교집합. 알았음? 그래서 어떤 것도 있었어? 분배법칙이 있었잖아. 합, 덧셈 밖에. 곱, 교, 곱하기가 있으면 C, 분배하잖아. 맞죠? 맞니? 기억나니? 그래서 마치 교집합을 곱하기 기호처럼 사용을 하거든. 곱사건이 바로 뭐다? 교집합을 말합니다. 같은 의미예요. 알았죠? 오케이. 곱사건은 두 사건의 교집합 곱사건. 알았음? 가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등장한 게 뭐냐면은 드디어 처음 등장합니다. 여사건. 근데 이미 너네 많이들 여사건의 경우의 수라는 명칭을 가지고 배워왔을걸. 적어도를 포함하는 경우의 수라고 문제집에서는 나오지만 설마 신쌤들은 이거를 우리는 여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부르기도 할 거야를 알려주신 쌤들도 많아요. 혹시 몰랐다면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예요? A의 여사건은 A의 여집합처럼 씁니다. 실제로 기호도. 알았죠? 거기도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처음 보는 단어가 등장할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배반사건. 근데 우리 집합의 연산에서 나오던 같이 배우던 명칭 중에 정확히는 연산은 아니야. 그 중에 하나 등장 안 한 거 있지 않아? 집합의 연산에서 나오던 거. 뭐 하나 안 나왔어? 두 집합이 서로 소다. 기억나요? 배반사건은 바로 두 집합이 서로 소임을 의미합니다. 알았나요? 용어 정리. 알았음? 그럼 서로 소니까 뭐야? 교집합이 공집합. 맞죠? 오케이? 곱사건이 공사건. 공집합을 공사건이라 부릅니다, 여기서는. 알았나요? 끝! 여기까지. 또 뭐 있나? 글쎄요, 뭐 다른 용어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네요. 자, 여기까지. 되었는가?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늘 뭐 배우러 갈 거냐면, 자, 확률을 배울 건데 총 3가지 확률을 배웁니다, 너네가. 알았어요? 오늘은 지금 교재에는 저 뒤로 넘어갔나 본데? 여기 있지? 교재에는 다음으로 밀려져 있네요. 총 3가지의 확률이 있어. 알았지? 뭐뭐뭐 나오냐면 수학적 확률, 그 다음에 기하학은 그림이죠. 기하학적 확률, 그 다음에 통계적 확률이라고 해서 3가지가 나오는데 밑에 있는 2가지는 여기 교재 순서로는 다음 시간에 나오니까 다음 시간에 할게요. 나도 오늘 쉬었다가 뭐 하냐면 수학적 확률에 대해서 배우러 가는데, 수학적 확률은 이미 너희들이 중2 때 배웠던 그 확률 얘기하는 거야. 대신 기호로 쓰기 시작하겠지. 자, 확률을 우리는 야, 프로테이지는 약간 그거지. 콩글리시지. 퍼센테이지가 맞는 거지. 분수, 비율 뭐 이런 거. 프로테이지는 그 우리 막 콩글리시 아니냐? 모르겠다. 자, 가자. 결국 확률을 나타내는 거 아마 P입니다. 뭐의 약자인지 나도 모르겠다. 여기도 안 나오지. 어쨌든 확률 P입니다. 그래서 PA라고 써요. 이게 뭐다? A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확률. 알았죠? 자, PA, A의 확률. 아까도 썼었어. 중학교 때 뭐라 배웠어? A라는 사건이라는 명칭은 안 썼지만 어쨌든 A가 발생하는 확률 구하세요. 어떻게 해? 분모의 전체 경우의 수, 분자의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 쓰지. 그 경우의 수를 우리는 사건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처럼 n이라고 씁니다. 알았죠? 자, 그때 전체 집합이라고 하면 우리 보통 뭐 얘기하니? nu로 쓰지. 그죠? 집합에서는 u로 많이 써왔죠. 전체 집합을. 근데 우리는 여기서는 뭐라 쓴다? s라고 씁니다. s가 뭔지 좀 이따 얘기할게요. 문제에다가는 A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해서 NA로 표현을 해요. 됐냐? 자, 그러면 여기서 그 S에 대한 내용 위에서 얘기하다 하고 가자. 전체 집합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사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본 공간이라고 많이 해요. 의미상으로는 뭐랑 동일하다? 전체 집합. 근데 전체 집합을 쓸 때는 우리가 문자, 대문자 U로 많이 표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건에서 나오는 표본 공간은 우리가 S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그게 같은 명칭. 요거의 이름이 살짝 다르지. 표본 공간. 물론 표본 공간이라는 명칭은 너희들이 쓸 일이 없을 거야. 알았죠? 그냥 전체 집합을 S로 쓴다까지만 기억을 해놔요.
그럼 오늘 계속 이거 계산하러 가는데 분자나 분모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전부 다 뭐? 원순열도 또 해보고 가상식분 순열 또 해보고 또 뭐 있냐? 중복순열도 또 해보고 중복조합도 또 해보고 계속 또 하러 갈 거야. 지겨운 건 한 번 더 반복하는 겁니다. 앞단원. 혹시 앞단원에서 조금 미흡했었던 사람들은 2번 단원 잘하면 연습 다시 한 번 더 돼요. 알았죠? 오케이?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필요한 개념이 있다면 그때 좀 추가하도록 합시다. 결국 오늘은 뭐다? 이거다. 그래서 분모도 분자도 둘 다 푸는데 뭐가 필요하다? 원순열 또는 더 앞에 있었던 순열 조합도 포함. 물론 또 순열 안에는 또 뭐도 있겠어? 또 이웃하는 거 있겠지. 이웃하지 않는 것도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것이 있는 순열도 있겠지. 중복 순열도 있겠지. 그 다음에 조합에서 나오는 중복 조합도 있겠지. 얘네들이 계속 필요한 거고 오늘은 거의 이거 복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따라오면은 다음 시간 내용 간단하게 얘기하는 정도로 해서 진도는 나가고 숙제는 뭐 조절을 하든가 합시다. 어차피 당장 내일 모레까지니까. 자, 갑니다. 너희들이 한번 풀어봐요. 이번에는 오늘은 그래서 푸는 시간이 더 많을 겁니다. 너네가. 내가 문제를 풀어주면서 유형 설명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기본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 1번부터 8번까지 싹 다 풀어보세요. 1, 2, 3, 4, 5, 6, 7, 8번. 오늘은 숙제가 좀 적을 수도 있겠죠. 당장 확률에서는 아마 필요 없을 건데 알았죠? 자, 일단 가보자. 자, 얘들아. 지금 1번부터 8번까지 솔직히 풀다 보니까 어때? 그냥 똑같은 거 알겠냐? 결국 여기서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중복 순열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중복 조합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자, 1번부터 일단 봅시다. 결국 우리는 이 문제에서 2번 단원에서 뭘 읽어야 되느냐? 물론 당연히 너희들이 이 문제를 원순열로 풀어야 돼. 이 문제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어야 돼. 라고 바꿔서 생각하는 거. 중복 순열로 풀어야 돼. 중복 조합을 풀어야 돼. 이것도 당연히 맞긴 하지만 그거는 앞단원에서 해온 거고, 그렇지? 이번에는 너희들이 시행의 경우에서, 전 시행이라고 하면 좀 그렇다. 전체의 경우의 수와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를 슬슬 나눠줘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일단 얘는 쉬우니까 바로 갈게. 1번. 어때?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할 때 A가 뭐야? 1, 2, 3. 다음 중 A와 서로 배반. 그러니까 서로 소인 집합을 찾아봐. 랑 같은 말이다. 그치? 그래서 뭐야? B. 5의 배수니까 이건 당연히 뭐 5 하나 나올 거고 얘는 짝수니까 2, 4, 6 주사위 맞지? 그 다음에 6의 약수가 아닌 눈 그러니까 뭐야? 1, 2, 3, 6을 제외한 나머지 뭐야? 4와 5 서로 소인 거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은 얘 서로 소고 얘 서로 소입니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하고 끝나면 되고 이거는 대반의 정의 서로 소의 정의를 물어보는 거였고 자 2번 여기서부터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항상 앞에 경우에서 풀 때마다 항상 여기까지만 보면 어떻게 풀면 돼? 5C의 3이다 그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 기억나? 여기까지 서로 다른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 뭐야? 당연히 36이죠. 그리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나오는 두 눈의 수의 곱이 홀수다라는 게 뭐야? 홀수와 홀수 곱해서 홀수란 건 홀수와 홀수 이건 수와 같거다 그치? 그래서 뭐예요? 3 곱하기 3 됐나요? 그래서 답은 얼마? 4분의 1. 그럼 빨간색 식 자체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노란색 식 왜 나온지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저것 따로 이것 따로 읽어야 돼. 이걸 말하는 거야. 자, 다음 문제로도 갑니다. 이번에 역시 마찬가지야. answer에 있는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여기까지가 전체 사건에 대한 내용이지. 맞지? 그러니까 뭐예요? 다 똑같냐? 6팩이네요. 양 끝에 A와 R이 오는 확률을 찾아주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A와 R이 양 끝에 오는 경우의 수를 찾아달라네. A와 R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음 2팩. 그리고 사이에 4개의 문자 나열해야 됩니다. 4팩. 그래서 답은 6팩분의 4팩 2팩. 그래서 약분 통째로 해서 6호 남기고 약분해서 15분의 1 되겠지. 이런 식으로. 알았죠? 형식 알겠지? 답이 이해됐죠? 간다. 그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해야 된다 싶은 문제가 뭐가 있을까? 4번 이것도 뭐 결국 원탁에 둘러앉는 전체 경우의 수 7명이니까 몇 팩? 6팩 또는 7팩 나누기 7 좋고요. 이웃하자, 여자끼리 이웃하자. 원순열도 결국 순열이었고 순열에서는 이웃하는 게 있었지. 그럼 여자들끼리 뭐 해주면 돼? 묶어서 생각합니다. 그럼 여자 묶음과 남자 4명이니까 총 몇 명처럼 보이는 5명처럼 보이는 원순열이니까 일단 몇 팩?
4팩. 근데 여자들끼리 지들끼리는 자리 바꿀 수 있지. 그래서 몇 팩? 3팩 추가. 그래서 답에는 뭐 들어가면 돼? 6팩분의 4팩, 3팩. 됐죠? 그래서 이거 약분을 해서 6, 5 남기고 6을 통째로 날려버리면 답은 5분의 1. 뭐 이렇게 되겠네. 항상 분수로 쓰지 소수로 쓰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알았죠? 그럼 여기서 좀 설명이 필요할 만한 문제가 뭐 딱히 여기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뭐 5번, 6번, 7번, 8번도 뭐 덜 푼 사람들은 숙제를 한번 풀면서 잘 고민을 해와 보세요. 알았죠? 네, 나는 이제 살짝 걸리는 문제는 8번 방정식이라서 좀 한 번만 더 해보고 갈게요. 자, 그럼 이번에도 뭐야? 전체와 내가 찾고자 하는 사건을 찾아봐야 된다. 그치? 자, 일단 갑니다.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xy 순서쌍 중에서 여기까지가 전체겠네. 맞지? 그럼 답 뭐야? 서로 다른 문자 3개를 중복 허용해서 몇 번? 8번 불러주면 됩니다. 순서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부를 때마다 항상 1을 나눠줄 거거든. 근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경우에서 뭐야? 이면 선택을 하나 택하는데 그때 y가 3인 경우를 찾아보세요. 그럼 뭐야? y는 3으로 고정이니까 둘이 더해서 얼마? 5가 되는 걸 찾아주면 되겠다. 그치? 그럼 뭐예요? 두 문자를 중복 허용하고 순서 상관없이 몇 번? 5번 부르는 걸로 계산해주면 되겠네. 됐죠? 됐죠? 그래서 전체가 뭔지 여기까지는 안 되겠다. 그치? 임의로 택할 때까지 여기에서 전체 경우의 수 그리고 내가 찾고자 하는 거에서 경우의 수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사실 여기 있는 파트 유형 1번부터 유형 8번까지는 오늘 숙제입니다. 오늘 숙제는 그래서 여기서 끝. 알았지? 수요일날 맞지? 오늘 월요일이지. 수요일날 해야 되는 내용 간단하게 조금은 하고 갈게요. 거기를 오늘 메인으로 가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걸로. 알았지? 자, 일단 유형 9번으로 갑니다. 거기 보면은 뭐 나와? 뭐 유형을 봐도 되고 거기 몇 페이지야 이게? 43페이지를 봐도 되고. 자, 유형 9번 뭐야? 통계적 확률이라 돼 있지. 맞죠? 자, 통계적 확률 파트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방금 같은 확률 안다 모른다? 모르는 겁니다. 알았죠? 수학적 확률 안다 모른다? 모르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푸는 문제들 중에서는 수학적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기는 할 거야. 알았지? 거꾸로 들어가는 문제도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요 파트는 이 통계적 확률이라는 걸 왜 만든 거냐면 뭐다? 수학적 확률을 모른다라는 상태로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럼 뭐 해야 돼, 얘들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상실험을 하잖아. 맞지? 나도 이제 정확하게 의약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임상실험을 해. 예를 들어서 이 약품 새로운 신약을 만들었어. 그 신약이 의약품으로서 효과가 있다라고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당연히 부작용은 없는 건 100%고 부작용은 없어야 되고 치료 효과를 발현을 했다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은 나도 모르겠어요. 90% 이상이면 의약품 인정을 받는지 80%만 돼도 인정을 받는지 그건 나도 모르겠어. 근데 그걸 떠나서 내가 약을 하나 만들었다 그래서 이 약이 치료 효과가 97%의 확률입니다. 수학적으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냐 없냐? 당연히 없잖아. 맞지? 효과는 약을 만든 약사도 몰라요. 그러면 이 약을 사람에게 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투약해봄으로써 뭐 기간을 얼마를 두고 투약해봄으로써 치료 효과가 보였다라는 사람들의 수를 세겠지. 근데 그 수를 예를 들어서 2명 딱 해보고 나서 2명 다 치료됐어. 이게 약은 100%야. 말이 돼 안 돼? 당연히 말이 안 되겠지. 그래서 임상실험은 보통 뭐 100명이면 100명, 500명, 500명, 1000명이면 1000명 양을 좀 많이 늘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명 중에 100명으로 할까? 100명 중에 60명이 나왔다. 그럼 이 약은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60%의 치료 효과를 보입니다. 100명 중에 95명이 나왔으면 대충 95%의 치료 효과를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게 바로 이번 확률의 목적이야. 다시 한번 말한다. 수학적 확률을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대신에 뭘 하냐면 어느 똑같은 시행을 반복을 합니다. 방금은 내가
약으로 예를 들었지. 같은 시행을 반복합니다. 자, 어떤 시행? 약을 환자에게 투약해본다. 라는 시행을 몇 번 반복한다? n번 반복을 합니다. 맞죠? 그때 치료 효과를 보였다라는 사건 A가 발생하는 횟수를 뭐라고 부른다? 아마 여기서는 RN이라고 부르고 있을걸? RN, 라 할 때라고 할까? 그때 뭐를? 전체 시행 횟수 분의 발생 횟수 n분의 RN을 뭐라고 부른다? 통계적 확률이라 부른다. 알았냐? 물론 이 n은 대충 15 이런 거는 안 돼. 2 이런 거 안 돼.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10만이면 10만. 알겠죠? 오케이? 그때 여기서 리미트. 이건 파란색으로 써. 중요한 건 아니니까. 갑자기 극한 개념이 들어와요. 리미트. 무한히 늘립니다. 뭐를? 시행 횟수를. 그때 통계적 확률은 어떻게 될 거다? 대충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PA에 가까워진다라고 쓸 거야.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극한을 계산하라는 말은 아니야. 이거는 흰색 말은 안 써도 돼, 얘들아. 극한을 계산하라는 거 아님. 알았음? 대신에 뭐 n이 충분히 클 경우 통계적 확률을 수학적 확률로 사용한다. 이 말이 들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기계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보자. 기계다 보니까 기계로 막 물건을 찍어내. 그때 매번 완성품이 나오진 않겠지. 분명히 불량품이 나올 거야. 맞죠? 뭐 예를 들어서 책을 만든다 쳐도 뭐 파본이 분명히 나올 거 아니야. 책을 만드는 기계가 있다 쳐. 막 책을 만들어. 그때 10,000권을 찍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한 10권, 뭐 1000권 중에 한 권이라고 할까? 1000권을 찍다 보면 한 권의 불량품이 나오는 기계가 있대. 그럼 이 기계는 불량률이라는 퍼센트는 수학적 확률은 당연히 모르지. 하지만 통계적 확률에 의해서 얼마란 걸 알고 있다? 1000분의 1에 가깝다는 걸 알지. 그래서 1000번 정도는, 10,000번 정도는 충분히 그 횟수가 크니까 그 녀석을 그냥 수학적 확률로 계산하면 됨.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45번 같은 거 봐봐. 45번입니다. 어디 갔어? 빨간 공, 파란 공을 합해서 7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서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합니다. 자, 몇 번 반복한대? 여러 번. 여러 번 반복하자.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7번에 한 번꼴로, 이때 그 여러 번이라는 거는 충분히 많은 횟수를 말합니다. 그 충분히 많다는 기준이 뭔지는 나도 모호해. 나도가 아니라 고등부에서 그렇게 막 자세하게 다루진 않습니다. 충분히 많이 봤을 때 그때 7번 중 한 번 꼴로, 그러니까 뭐 7,000번을 하면 1,000번 정도, 7만 번을 하면 10,000번 정도로 라는 얘기니까 충분히 많이 했고, 그 중에 분수로 나타내보니 7번 중 한 번이 꼴로 7분의 1이라는 확률이 나왔어. 이거는 수학적 확률이야, 통계적 확률이야? 당연히 통계적 확률인데 충분히 많이 시행했으니까 그냥 통계가 아니라 통학. 그냥 얘를 수학적 확률로 계산하자. 쓴다. 근데 2개 모두 빨간 공이 나옵니다. 어쨌든 그때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빨간 공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럼 이제 우리는 뭐 실제 수학적 확률을 계산해서 둘이 같아지도록 하는 걸 맞춰봐. 이 얘기지. 다시 한번. 통계적 확률로 만약에 수학적 확률이 필요한 경우라면 얘를 쓰면 되고, 지금은 이거랑
수학적 확률이랑 둘이 같다라는 사실을 이용하세요라는 문제. 그래서 보통은 내가 뭐라 그랬어? 수학적 확률 안 나온다 그랬지. 계산할 수 없는 상황에 해당한다 그랬지. 근데 지금은 계산할 수 있죠? 그럼 계산해 주세요. 는 7분의 1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계산해? 빨간 공, 파란 공 합해서 7개. 빨간 게 몇 개? 몰라? N개? N 써도 되나? 없지? 써도 돼. 파란 공은 몇 개? 7-N개가 있을 거야. 그때 임의로 2개의 공을 뿅 꺼냅니다. 그때 어떤 거? 2개 모두 빨간 공이 나오는 사건. 맞죠? 자, 그러면 우리의 수학적 확률을 계산해보자. 뭐 나와? 뭐 나온다? 다시 한번 계산할까? 수학적 확률을 계산해보자. 뭐 나오니? 일단은 7개 중에서 내가 임의로 동시에 2개를 뽑지? 순서 상관없이. 이거 뽑고 이거 뽑고가 아니라 동시에 뽑지?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거? 빨간 공이 모두 나오니까 빨간 공 몇 개 중에서 N개 중에서 2개 뽑으면 되지. 이게 바로 뭐야? 수학적 확률이잖아. 그들이 같아진대요. 계산하래요. 끝이야. 그래서 이거 계산해보면 7 곱하기 6 나누기 2 곱하기 1분의 n 곱하기 n-1 나누기 2 곱하기 1 계산을 해요. 쓱쓱. 근데 그게 뭐 나와야 된다고? 7분의 1. 그래서 이것만 남겨야 되지. 그럼 나머지는 사라졌겠네. 그래서 이게 사라지기 위해서 n은 얼마다? 3 되겠지. 이런 식으로 가라고. 이렇게도 쓰입니다. 통계적 확률은 주어지고 우리가 실험할 수는 없는 거니까. 대신에 수학적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문제랑 해서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 같다라는 사실을 이용하는 문제. 첫 번째. 알았음? 알았음? 됐죠? 그리고 55번 풀어보세요. 자, 다음 표는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혈액형을 조사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이 고등학교에서 임의로 한 명의 학생을 택합니다. 혈액형이 A형일 확률을 구하세요. 자, 이거는 우리가 수학적 확률을 알 수 있다 없다? 당연히 모르는 거지. 맞죠? 대신에 실험을 통해 또는 인원수를 통해 통계적으로 결국 수치상 어때? 전체 학생들이 몇 명이야? 뭐 전체 인원도 안 줘? 전체 학생이 몇 명이야? 720이야? 땡큐. 720명 중에서 몇 명이? 300명이 뭐네? A네. A형이네. 그러면은 임의로 한 명을 택한다라는 거 하면은 원래 만약에 우리가 수학적 확률을 안다면 그냥 그게 답이겠지. 맞죠? 한 명을 택했을 때 걔가 A형일 확률을 구하세요는 당연히 수학적 확률이겠지. 수학적 확률이 필요합니다. 근데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뭐로 대체한다? 720분의 300이라는 누구를 통해서? 통계적 확률을 통해서 이게 수학적 확률이랑 같다라는 거를 대체하는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뭐다? 답은 그냥 쉬워요. 72분의 30. 알았죠? 그럼 만약에 이런 것도 있어. 예를 들어서 지금은 한 명이니까 사실 말이 너무 쉬운 것 같잖아. 예를 들어서 이미 2명을 택할 때 한 명의 혈액형이 A형의 확률을 구하세요. 만약에 이런 문제를 만들었다면 당연히 수학적 확률이 필요한 문제라는 게 확실하지. 맞죠? 근데 지금은 수학적 확률을 모르니까 대체합니다. 누구로? 통계적 확률로. 그렇게 구하는 게 뭐야? 원래는 720명 중에 몇 명을 택해요? 2명을 택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명만 A형 확률이니까 A형 나오니까 뭐야? 300명 중에 한 명을 뽑아요. 그리고 나머지 몇 명이야? 420명이야? 420명 중에 한 명 뽑아요. 이게 통계적 확률이지만 수학적 확률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뭐 이런 말이겠지. 나중에는 실제로 이 통계적 확률을 가져다가 쓰는 문제가 있다. 그게 통계 파트에서 나와요. 알았죠? 지금 단원에서는 이 통계적 확률이 뭔 소리야? 그래서 되게 쉽네? 라고 생각이 들 거야. 근데 다음 단원 대단원으로 기준으로 잡았을 때 경우의 수 확률 통계라고 잡았을 때 통계 파트에서 너희들이 필요로 할 때가 있을 거야. 수학적 확률을. 그때 너희들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통계적 확률을 구해서 수학적 확률 자리를 대체해버리게 될 겁니다. 알았죠? 그때 나중에 많이 필요하니까 기억해두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기하학적 확률 얘기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기하학적인 확률은요. 말 그대로 기하, 그림입니다. 그림. 근데 그림은 사실 이것도 되게 쉬워. 한번 보게 들어봐봐. 저 오른쪽 그림 같이 AB는 2, AD는 1짜리 직사각형의 내부의 임의로 한 점 P를 잡을 거야. 그때 삼각형 PAB가 얘가 삼각형이 되도록 해보세요라고 하잖아. 자, 지금 여기 사각형이 지금 직사각형으로 생겨 있어요. 보통 정사각형 많이 나오는데 아무 데나 P를 꽝 찍으면 뭐 나와? 지금 현재 뭐 나왔어? 둔각 나왔지. 꽝 찍었을 때 뭐 나와? 예각 나오지. 둔각과 예각의 기준에는 뭐가 있을까? 직각이 있겠지. 예각은 90도보다 작고 둔각은 90도보다 크니까 그 사이에는 90도가 된다. 직각이 있겠지. 그래서 직각이 된 걸 나타내봐. 어때? 이런 데도 P 다 직각 나오긴 하는데요. 자, 그걸 떠나서 반원을 그릴 수 있을 때 그림 이상해. 반원을 그릴 수 있을 됐다. 반원을 그릴 수 있을 때 그때 여기에 P가 놓이면 무조건 뭐야? 무조건 직각삼각형 아니겠냐? 왜? 기름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그러면 그거보다 안으로 들어오면 여기는 다 뭐겠어? 둔각이지.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뭘까? 뭘까? 예각이겠지. 맞나요? 그럼 전체 경우는 뭐야? P가 놓일 수 있는 전체 넓이를 보면은 1 곱하기 2겠죠. 전체 P가 있을 수 있는 위치는.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누구? 예각은 뭐가 될 거야? 예각이 될 수 있는 위치를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 뭐가 될 거야? 파란 거. 파란 거는 뭐야? 전체에서 반원 부분을 빼주면 되지. 반원은 기름의 길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파이 r 제곱의 절반. 2분의 파이겠죠? 그게 P가 예각이 되도록 잡을 수 있는 점의 위치입니다. 면적을 가지고 확률을 찾아주세요. 넓이를 가지고 확률을 찾아주세요입니다. 알았음? 끝났어. 그럼 계산해보자. 뭐 나와? 1-4분의 8. 파이가 3점 몇이니까 뭐 4분의 0점 몇몇 나오겠지. 됐습니까? 이렇게 푸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만약에 직각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은 얼마가 되겠어?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 일단 전체는 1 곱하기 1 거야. 분류엔 뭐 들어가면 돼? 10초 드립니다. 10. 말로만 해도 돼. 계산 못해도. 자, 뭐 넣으면 돼? 0입니다. 알겠어? 왜? 우리는 지금 면적으로 계산하지. 근데 직각은 선일 뿐이잖아. 선의 넓이를 구해봐. 0이죠. 직선의 넓이 구해봐. 가로 길이 얼마예요? 0이니까 0이지. 그래서 직각은 당연히 안 물어봅니다. 알았죠? 그래서 아까 내가 이쪽에도 직각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거 신경 안 써도 돼. 어차피 면적에 영향 안 끼칩니다. 그럼 둔각은 뭐겠어? 그냥 직사각형 전체에서 파란 부분 뺀 거 이 반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기하학적 확률로는 예각 아니면 둔각밖에 안 나옵니다. 직각은 선이기 때문에 확률에는 영향 끼치지 못함. 알았음? 왜? 면적이 0이라서. 알았음? 됐나요? 됐나요? 근데 문제가 왜 유리수로 나와? 파이 빼고 물어봤구나. 아무튼 됐습니까? 그래서 P는 1, Q는 마이너스 4분의 1. 그래서 둘이 더하는 게 답이니까 4분의 3이 답이에요. 알았지? 끝.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56번, 57번 문제는 되게 쉽죠? 자, 58번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 A의 범위에 대하여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세요. 야, 실근이 나왔네. 그럼 이 녀석 뭐 하러 가야 돼? 판별식 쓰러 가야 되겠습니다. 맞죠? 뭐예요? 9a제곱에 마이너스 6a. 그래서 얘가 뭐가 되도록? 0보다 크거나 같도록. 자, 그럼 이거 양변 3으로 나누고 묶어주면은 3a. 3으로 나눴잖아. 뭐야? a. 그럼 남은 게 3a 마이너스 2. 됐니?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범위는 뭐다? a가 3분의 2보다 큽니다. 아니면 a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거잖아.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원래 a의 범위는 뭐였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았습니다. 즉 a가 놓일 수 있는 위치가 뭐로 나왔어? 이만큼의 이번에는 길이로 나왔죠. 면적이 아니라 길이로 나왔죠. 이만큼 분의 a의 위치 0보다 작거나 같다.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요만큼의 길이가 뭐다? 전체가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그 중에서 어디? 요만큼과 요만큼의 길이가 우리가 원하는 사건의 길이. 즉 이번에는 뭐야? 면적분의 면적이 아니라 길이분의 길이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알았나요? 그래서 전체 길이 얼마야? 5죠. 해당 사건의 길이 이 얼마? 이 얼마? 3분의 7? 그래서 답은? 그럼 답은 뭐야? 통분했니? 15분의 3? 못 믿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나오겠네. 됐죠? 내가 계산이 안 돼. 답 5번이네. 이렇게 나옵니다. 알았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질문해 볼까? 얘들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면적을 볼 때 선의 길이는 면적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지. 선분의 길이를 볼 때 점 하나 찍히냐 안 찍히냐 차이잖아. 길이에 영향 끼친다 안 끼친다? 안 끼칩니다. 그래서 이거는 등호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길이는 똑같거든. 알았지? 그래서 등호 여부와 상관없이 확률은 항상 이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근을 가질 확률이라고 물어봤을 때랑 서로들은 두 실근을 가질 때라고 물어봤더라도 확률은 똑같을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알았지? 오케이? 그래서 기하학적 확률은 그런 건 뭐다? 면적을 가지고 면적분의 면적으로 확률을 구하냐, 길이를 가지고 길이분의 길이로 확률을 구하냐, 그 두 가지 문제 있을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들 했어요.